안녕하세요. 소라면쩌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파티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업 스킬 및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쐐기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뭐뭐님 블러드 올려주세요. 저 블러드 없는데요? 블러드 있으실 텐데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가속 올려주는 그거 올려주세요. 시간 왜곡인가 그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 이 밖에도 해제와 메이저 관련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제 왜 안 해요? 매지 왜 안 해요? 그거 들어보긴 했는데 무슨 스킬 써야 되죠? 그거 쓰세요. 이런 민망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자료 화면을 여기다 또 띄워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쓰기 이제 9월 12일 날 쓰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때 제대로 한번 달려보시려고 아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평소에 읽기 힘든,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스킬들을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으니까 좀 참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블러드가 뭐냐. 블러드는 영어로 피의 욕망을 영어로 했을 때 블러드 러스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블러드라고 이제 칭하게 됐고요. 얼라이언스는 영웅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러드 클래스는 주술사, 마법사, 기원사, 사냥꾼 이렇게 있고요. 이 네 가지 클래스가 이제 파티에 없다면은 아이템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야성의 가속북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속이 15%밖에 오르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그 주술사의 스킬명은 정식 명칭 피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40초 동안 가속을 30%만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스킬 자체는 5분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지만 디버프가 생기죠. 디버프가 10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디버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피해 욕망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전멸을 했을 때는 다시 쓸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마법사는 블러드가 아니고 시간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파티장은 그냥 블러드 써주세요, 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원사도 블러드가 있는데 이름은 위상의 경로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생겼죠. 사냥꾼도 이제 블러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펫이 야성 펫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름은 원초적 분노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이나 생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펫을 야성 펫을 반드시 쓰지 않거든요. 생량 같은 경우에는 야성 펫 꺼내도 상관은 없는데 경량 같은 경우에는 펫을 자체를 꺼내지 않고 고독한 늑대로 이제 특성을 찍고 다니기 때문에 야수를 꺼낼 때는 좀 데미지의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량님한테 블러드를 올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예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량은 다른 사람이 블러드를 켜주는 것을 전제로 들어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경량은 아마도 자기가 블러드를 켜야 될 상황이 되면은 펫을 일단 꺼내서 블러드를 킬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제를 할 겁니다. 그 야수를. 하지만 이제 못 올린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부심이 있던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량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교는 다 블러드를 올릴 수 있다. 그래도 마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부 스킬입니다. 파티원 5명을 이제 짜려고 하는데 전부가 있으면 가장 좀 고단 같은 특히 1명, 2명 정도까지 있으면 매우 편하죠. 왜냐면 전투 부활 한 클래스가 1명 죽어버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전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와 같이 이제 기계공학의 만능 생명 교정기를 들고 아이템에다가 이 댐지를 박아서 그걸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흑마법사, 드루이드, 성기사, 죽음의 기사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가 전투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줄여서 전부라고 합니다. 전투 부활 줄여서 전부. 그래서 흑마법사, 드루이드, 이제 성기사, 죽음의 기사 이렇게 있는데 흑마법사의 영혼석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영혼을 보존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스킬들은, 나머지 클래스들은 죽은 다음에야 전투 부활할 대상을 정할 수가 있는데 흑마법사는 죽을 만한 사람한테 미리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영혼속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힐러라든가 탱커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미리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리 걸어두는 건 불가능하고 죽었을 때만 이제 가능합니다. 드루이드는 전부 기술의 이름은 환생이고요. 성기사는 중재, 죽음의 기사는 아군 되살리기. 그래서 줄여서 다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들한테도 전부 있나요? 전부 없어요? 하면은 다 이 스킬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제 전부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댐즈의 만능 생명 교정기 이거는 기계공학 스킬로 만드는 아이템에 들어가는 박히는 댐질입니다. 댐질이라는 부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주술사가 그 토템을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상황이 랜덤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부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해제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해제 스킬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군단 시즌에서도 픽스가 이제 해제하고 매즈가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부 전쟁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차별받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픽스는 2시즌, 3시즌에서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법 해제 같은 경우에는 힐러 클래스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수사, 신사수사, 신기, 복술, 헤드, 음무, 보존 이 6개 클래스는 다 이제 마법 해제를 기본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기도 해서 이게 헷갈리는데 신사하고 수사는 이제 정화라고 돼 있고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도 똑같이 이름이 정화로 돼 있고요. 복술도 있는데 이건 이름은 영혼 정화입니다. 회드도 있는데 회드는 자연의 치유력, 운무는 해독, 보존은 자연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줄여서 다 마해 해주세요, 마해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힐러들이 이렇게 마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흑마도 인프를 뽑으면 마법 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프를 보통 이제 흑마들이 뽑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새는 똥개를 뽑거나 뭐 그 근딜러를 뽑잖아요. 흑마들이 아크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흑마한테 마해를 요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고단 갔을 때는 인프로 바꿔주면서 마해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표시는 안 했어요. 근데 마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스킬이 있죠. 대규모 무효화. 사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아군 대상 5명에게 걸린 해로운 주문 제거하고 적 대상 5명으로부터 한 개의 이로운 주문씩 다 5명을 한꺼번에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양쪽으로 가능하네요. 아군 대상도 가능하고 적 대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일반 무효화 주문을 해제할 수 없는 마법 이건 바로 성기사의 무적을 대규모 무효화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피우드쟁이라든지 뭐 투기장이라든지 이럴 때
성기사가 무적을 쓰고 힐을 하고 있다 하면은 사제가 가서 대무로 지우는 겁니다. 대규모 무효와도 이름을 줄여서 대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한테 대무 주세요, 대무 주세요 하면은 요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5명의 아군을 해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번 시즌에도 아미드라실 피락 마지막 네임 피락에서도 대무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염 중첩이 계속 일어났을 때 대무로 5명을 한꺼번에 마법 해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두세 명의 사제를 필수적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해가 좀 일단 힐러 기본적으로 있고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흑마 또 인프를 뽑으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해제가 이제 저주 해제입니다. 저해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법사가 이제 저주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술사가 영혼 정화로 저주 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좀 다른데 복슬의 경우에는 영혼 정화가 마법 해제까지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영혼 정화 연마를 찍어가지고 저주 효과까지 마해랑 저해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클래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 신사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화 연마를 해서 질병을까지 되고요. 신기 같은 경우에는 독과 질병까지 가능하고 회드 같은 경우에는 저주독까지 가능합니다. 보조는 기본적으로 마법하고 독 다 가능하고요. 이건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술사가 영혼 정화로 저주 기본 살 수 있다. 즉 이제 정술이랑 고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드루이드도 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가 저해하는 것은 이름 정신명체 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와 독을 동시에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해제는 이렇게 3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독해제입니다. 뭐 세계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주입의 전당, 용군단 같은 경우 주입의 전당에서도 개구리가 이제 나왔을 때 또는 대학에서 일렘드가 탱커에게 쓰는 기술이 이제 독이죠. 그걸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파티를 짰다 그러면은 아마 전멸이 나오기 쉬울 겁니다. 구단에서 특히나. 그래서 이걸 알고 가시면 좋죠. 그래서 독정화는 성기사, 드루이드, 수도사, 기원사, 주술사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그래서 이름을 읽어보면은 성기사는 일단은 독서정화 이렇게 돼 있죠. 독서정화. 아까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정화하고 독서정화하고 좀 다릅니다. 독과 질병을 제거하는 거. 드루이드는 해제 그대로 쓰고요. 왜냐면 이거는 저주하고 독이 같이 들어있어서. 수도사가 이제 해독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명확하게 독만 해제한다. 아니라 독과 질병 효과를 모두 제거합니다. 기원사도 이제 독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마법, 독, 효과 제거, 자연화. 그 주술사는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광역으로 독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뭐 내부 전쟁 때 지금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6초 동안 1.5초마다 30m 내에 있는 파티원 독 효과 제거. 그러니까 한 4번 정도를 독종화 토템이 지워준다는 거죠. 그건 약간 좋은 게 왜냐면 지속적으로 독이 중첩되는 경우에 그때그때 1.5초마다 이제 지워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질병 해제입니다. 질병 해제 이제 색깔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질병하고 비슷하게 해놨죠. 독은 녹색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제는 질병 정화 이름을 또 질병으로 다 지어놨고요. 그다음에 성기사가 독서 정화로 아까 가능했었고 수다가 해독으로 이제 질병이 가능합니다. 질병 효과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개가 이제 질병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아군 해제가 아니라 적에 대한 부분도 해제가 있거든요. 이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 해제라고 부릅니다. 경로 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냥꾼의 평정의 사격 있죠. 여기 보면은 경로 효과, 마법 효과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이드가 가능하죠. 드루이드는 이름이 달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달래 모든 경로 효과를 제거합니다. 이거는 경로만 가능하죠. 사냥꾼은 경로하고 마법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적이 가능합니다. 도적이 독칼로 공격했을 때 모든 경로 효과를 무효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 해제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적에 대한 마법 해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적에 대한 마법 해제는 물론 이제 대규모 무효화, 사제의 대무도 다섯 개 정도의 적에 대한 대상이 마해를 할 수가 있는데 주술사와 마법사는 이제 단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개의 2로 마법 효과를 제거합니다. 주술사에 주어진 이름 정화고요. 주술사가 이제 영혼 정화랑 정화 이게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정화는 특성으로 가능하고 이 마법 정화도 특성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이거는 사실은 길목에 있기 때문에 찍기가 쉬운데 특성을 이제 특별히 찍어야 되는 거는 가로 열고 특이라고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법사는 마법 훔치기, 그래서 마움 해주세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법사가 마움을 했을 때 좋은 게 있죠. 주술사는 이제 단순히 정화해서 지우는 데 반면에 지우기만 하는데 반면에 마법사는 마법을 아예 가져와서 정마법을 가져와서 자기 몸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2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막 강해지는 마법을 또는 보호막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노크드 공격대에서 그 쫄들이 용 같은 쫄들이 마법 방어막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이제 바람정령들이 이제 마법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마법사가 마홈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생명력을 늘리거나 안전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마홈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강화 효과를 훔치면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마법 해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차단 스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차단 스킬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성을 특별하게 찍어야 되는데 암사처럼 사실상 근데 의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제한테 차단 바라는 거 좀 무리라는 얘기. 왜냐면은 45초 쿨기거든요. 그리고 길목 스킬도 아니어가지고 이걸 찍는 거는 조금 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차단 스킬이 주술사의 날카로운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법사의 마법 차단. 그리고 사냥꾼의 반격의 사격. 이것들은 이제 원거리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근거리들은 어지간하면 다 차단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근데 근거리들도 대부분 뭐 전사의 자루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도 이제 원거리로 이제 45초 쿨기로 이제 가능하고요. 그 드루이드는 좀 더 특이한 게 태양광선이라 그래가지고 1분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선 안에 있는 모든 적을 침묵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광역으로 침묵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악마 사냥꾼도 이제 있는데 침묵 후 인장이라 그래가지고 4초 동안 이제 침묵시킨다. 명확하게 여기 이제 차단 스킬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근데 악마 사냥꾼은 광역 CC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건 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메이지 스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용군단에서는 무형이라는 그런 어픽스가 있어가지고 메이지를 계속 퍼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파티 5명 중에서 2명 정도는 메이지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내부 전쟁 1시즌에서는 뭐 이게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시즌부터는 또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지가 필요해질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법사가 일단은 변이 가장 유명한 게 양변이죠. 이거를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양이기 때문에 양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정식 명칭은 변이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제 옛날부터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양변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사는 좀 특별히
특성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참외가 있는데 참외가 이제 인간형 악마 언데드 용족 거인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변이를 보시면은 야수 인간형 동물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외는 이제 야수랑 동물이 안 되겠죠. 이렇게 좀 보완 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변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참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무형이나 이런 류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매즈는 다 먹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PVP나 할 때나 이럴 때는 야수 예를 들면은 참외로는 참외는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 좀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이제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야수는 참여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냥꾼이랑 예를 들면 PVP를 할 때 야수한테는 참여를 못 넣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고요. 변이는 예를 들면 언데드나 악마나 용족 거인한테는 변이가 안 들어가겠죠. 인간형 동물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툴팁을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이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술사는 이제 야수와 인간이 가능한 사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랑 좀 비슷하죠. 동물만 빠지고 야수, 인간형 이렇게 가능하다. 성기사는 하나가 더 있는데 악령퇴치라고 있죠. 그래서 언데드, 돌연변이 또는 악마를 40초 동안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매즈 스킬하고 스턴 스킬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즈는 1분이나 40초나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가능한 것을 매즈라고 하고요. 완벽하게 배제를 전투 중에 배제를 해서 나머지 뭐 대여섯 마리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묶어두는 게 매즈 스킬이고요. 스턴 스킬은 뭐 5초나 10초 사이에 짧은 순간에 어,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스턴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가능하고요. 그 매즈 스킬 쪽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제가 또 언데드 속박을 가지고 있죠. 언데드만 따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언데드가 아니면은 악마 기계형 언데드 대상이나 플레이어에 사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정신지배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사제는 이걸 또 특성을 또 찍어야 될 겁니다. 언데드 속박은 또 특성으로 나와 있고요. 정신지배도 아마 특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는데 아무튼 사제도 어느 정도 매즈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흑마법사도 이제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흑마법사는 추방이 있고요. 추방은 주로 이제 악마 또는 상급 추방을 찍으면 언데드까지 가능하고요. 정령도 가능합니다. 좀 PVP 할 때 예를 들면은 주술사가 뭐 정령을 뽑았다 그러면은 그 정령에 대해서 추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적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건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20초 동안 공포에 걸리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어, 바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탄기라기보다는 좀 긴 쪽에 20초 이상의 공포. 이거는 공포가 풀릴 때쯤에 다시 한번 공포를 걸기 때문에 뭐 점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는 매지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지 스킬이 더 있습니다. 사냥꾼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또 유명한 게 이게 옛날 번역으로는 얼덧이었거든요. 얼음덧. 근데 지금 이름은 빙결덧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덧을 쏘아라 아직도 얼덧을 쏘아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1분 동안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투 중에도 할 수 있고 전투 이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겨울잠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재울 수 있는데 야수와 용족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 중에 이제 야수가 아주 강력한 데미지를 갖고 있는데 야수한테만 뭔가 뭐 하고 싶다 매질 하고 싶다 그럴 때 겨울잠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수도사랑 엄마사냥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수도사는 행동 불가 가능한 이제 마비가 있고요. 악마사냥꾼은 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거는 아예 어그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몹을 사이로 패스하고자 할 때 살짝 한 놈이 이제 시야에 걸릴 것 같단 말이죠. 어떤 길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비를 쓰거나 감금을 쓰면은 이게 어그로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지나가면 이게 만약 1분 지나서 풀렸을 때 그 어그로가 끌리지 않고 거기를 패스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도적도 이제 혼절시키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투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비전투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전투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죠. 인간은 야수, 악마, 용족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언제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혼절시키기도 미리 해놓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직이라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스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턴기. 스턴기는 이제 죽음의 기사가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죽음의 소나기라고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당기기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죽기가 죽손을 쓰게 됩니다. 이름 줄여서 죽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PVP 할 때도 좋고 뭔가 이제 레이드 뛸 때도 멀리 도망가는 뭔가 쫄들이 뭔가 폭탄 설치하러 간다 했을 때 당겨가지고 그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사 같은 경우에도 스턴기가 있는데 이제 폭풍망치 4초 동안 이제 기절을 시키죠. 다만 이제 특성을 좀 찍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은 어 뭐 PVP 할 때도 좋지만 레이드 할 때도 폭풍망치를 이제 하면서 쫄들을 이제 기절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신사도 이제 빛의 권능 응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뭐 차단기로도 조금 활용하긴 하는데 1분 재사용이라서 크게 믿을 건 못 되고요. 다만 이제 행동불가 상태로 이제 신사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차단을 다 써가지고 뭐 쿨일 때 아마 이거 응징을 써주면은 조금 더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은 이제 위협이 있습니다. 원래는 용군단 이전까지는 야수가 있었을 때만 위협을 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량도 이제 펫이 없는 상태에서 위협을 가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무튼 특성을 찍어야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위협. 5초 동안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야수가 가서 기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뭐 야수가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적. 근데 만약에 적하고 새로 나타난 적하고 거리가 멀었을 때는 이 야수가 바로 가서 위협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턴기를 좀 더 알아보면 스턴기 중에서 드루이드도 굉장히 PVP에서 좋은 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초 동안 굉장히 깁니다. 6초 동안에 적을 이제 띄우거든요. 띄우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뭐 거의 무적 상태로 딜도 안 들어가죠. 근데 다만 이제 딜도 안 들어가지만 스턴기 치고는 상당히 긴 6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도 썼을 때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가 있고요. 그 드루이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또 특성을 찍어야 되는데 거센 강타라고 해가지고 4초 동안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뭐 자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드루이드가 워낙에 이제 그런 뭐 제욱이라던가 뭐 태양광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센 강타까지는 쓰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걸로 커버가 가능해서 쓰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이제 찍고 이제 위험할 때마다 이제 거센 강타를 쓰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게 이제 성기사의 심판의 망치 6초 동안 이제 기절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사정거리도 10야드로 비교적 긴 편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턴기를 알아봤고요. 이게 좀 다른 게 이제 묶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매질하기보다는 만약에 마법 쓰는 적 몬스터일 경우에는 뿌리 묶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법을 날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밀리 어택으로 들어오는 물리 데미지를 주는 근딜형 몬스터다 일 경우에는 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이름이 뿌리 묶였거든요. 그래서 뿌묵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탱커가 뿌묵 해주세요 하면은 이걸 가지고 뿌리를 묶어주면은 한 마리는 조금 근딜로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발전시키기 대규모 휘방기라고 그래가지고 특성을 찍으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m 이내의 모든 적을 10초 동안 묶습니다.
이제 데미지를 받으면은 벗어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뿌리도 데미지를 받으면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제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몇 대 맞으면은 풀리겠죠. 대규모 회의반기는 그 뿌리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주술사도 이제 특성을 찍으면은 똑같은 효과를 보는 구속의 토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초 동안은 소환합니다. 그래서 8초 동안 2초마다 진동하여 8m 이내의 모든 적을 제자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속박의 토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특성이기 때문에 한 번 묶였던 적이 이동 속도 50%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희번기보다 좀 더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희번기가 좀 더 거리가 멀죠. 12m네. 토템은 이제 구속의 토템은 8초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생각난 게 제가 준비 못한 게 이제 사냥꾼의 구속의 사격 뭐 이런 거나 그것도 다리를 묶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CC의 이제 약자는 크라우드 컨트롤. 그래서 군중 제어 스킬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 컨트롤. 그래서 CC라고 하고 광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도 기본적으로 변이가 있지만 그것을 대규모 변이를 하면은 10m의 모든 적을 15초 동안 변이시킨다. 근데 1분 동안이 아니라 15초는 약간 짧지만 굉장히 여러 대상에 대해서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사제는 이제 영혼의 절규라고 그래서 8m 이내의 모든 적이 8초 동안 달아난다. 그래서 영절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차단을 좀 요하거나 했을 때 뭐 탱커가 이제 던전 입구에서 여러 마리 몰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것도 차단하고 저것도 차단하고 뭐 CC도 걸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동시에 여러 몹들이 마법을 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전사라든가 이제 사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광역 CC를 걸면 좋거든요. 그때 이제 사제가 영절 이렇게 해주면은 근데 영절을 잘못 쓰게 되면은 갑자기 쫄이 이제 쫙 퍼지면서 다른데 애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피해를 입으면 효과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광딜을 넣어주면은 그 공포가 풀리겠죠.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광역 차단만, 그냥 광역 CC만 잘 걸어줄 수 있는 스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사도 위협의 외침이라고 똑같이 있습니다. 8m 이내에 최대 5명의 적에게. 근데 영절은 좋은 게 모든 적이죠. 근데 전사는 8m에 있는 5명의 적을 도망가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에서는 그래도 뭐 5마리 이상 모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너 마리일 경우에는 좀 유용한 스킬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 차단을 필요하거나 광역 마법이 들어올 때. 그리고 성기사도 눈뽕이라 그래가지고 눈부신빛. 예를 들면 드래곤볼에서 이제 크릴링이 태양권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눈뽕을 날린다. 그래서 6초 동안 방향 간격을 상실하여 방어하게 만듭니다. 10m로 해가지고 거리가 좀 더 넓다. 다만 이제 뭐 재사용 대기시간이 좀 긴 편이죠. 대규모 변이나 영절은 이제 짧은 편은 1분 또는 이제 45초 이렇게 짧은 편이지만 이어뷰 외침과 성기사의 눈뽕은 1.5분으로 좀 깁니다. 그리고 광역 CC를 좀 더 보면은 전사가 또 충격파가 있죠. 이번에 이제 특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제 클래스 모든 특성이 전문화가 다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채꼴 모양으로 전방으로 10m에 있는 적에게 2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충격파 이제 좋고요. 주술사도 이제 좋은 게 있는데 천도폭풍이라고 이름을 이제 줄여서 천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루이드한테는 이제 태풍이 있으면은 주술사한테는 이제 천폭이 있죠. 10m에 있는 모든 적에게 뒤로 밀쳐냅니다. 또는 이제 천둥 충격을 이제 특성을 찍으면은 공중으로 날려보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밀려나가지고 애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주술사가 좀 이제 차단기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축전 토템으로 이제 8m 이내의 적들을 3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게 이제 천폭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로 들어와야지 가능한데 축전 토템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40야드.
그래서 이게 좀 좋습니다. 그 주술사의 세계 분리는 이제 특성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고술이죠. 제가 이제 주술사로 써놨는데 고양 주술사입니다. 주무기로 전방의 데이지를 일자로 갈라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모든 적을 2초 동안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술이 이제 필요할 때 찍으면 좋은데 지금은 딜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요새는 잘 안 찍습니다. 그리고 드루이드가 이제 또 광역 CC 맛집인데 행동 불가 포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성을 좀 찍어야 되죠. 10m 안에 있는 모든 적을 3초 동안 행동 불가로 만든다. 그리고 우르소의 회오리와 이제 태풍을 동시에 쓰면 이제 좋죠. 이렇게 엮어서 쓰는데 먼저 우르솔로 묶어놓은 다음에 태풍으로 밀치면은 다시 우르솔로 돌아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써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르솔을 읽어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회오리를 벗어나려면 중앙으로 한번 끌려갑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센터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태풍을 이용해서 15m 안에 있는 적들을 이게 천폭이랑 똑같죠? 주술사의 천둥폭풍과 똑같습니다. 맹렬한 태풍으로 강타에 뒤로 밀쳐내고 주술사의 천폭보다는 이 드루의 태풍이 먼저 나와서 아마 비슷한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이제 매즈가 수도사의 평화의 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수도사가 마비를 건 다음에 거기다가 평화의 거리, 평고를 쓰게 되면은 마비 걸린 상태에 있는 몹이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서도 평고를 맞고 옆으로 비껴나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리 안에 들어선 적은 고리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로도 없고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 예를 들면 쫄이 이제 근딜 노크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근딜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 힐러를 파티 중에 힐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평고를 깔아놓으면은 그 쫄들이 오다가 다시 튕겨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CC 맛집으로 이제 악마 사냥꾼 있거든요. 악마 사냥꾼 거의 사실상 진짜 사기입니다. 이거는 혼돈의 회오리 2초 기절, 불행의 인장, 공포에 질리고 15초 동안, 또 사술의 인장, 사슬의 인장을 생성하고 2초로 활성화시킵니다. 모든 적을 중앙으로 끌어당기고 이게 이제 좀 모으는데 가장 좋죠. 그래서 이게 특성을 제가 명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이제 복수 악마 사냥꾼 그 탱커를 할 때 사슬의 인장까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광역에 퍼진 몹들을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은 다음에 불행 인장 한번 깔고 뭐 저쪽 위에 있었던 또 인장 한번 깔고 뭐 혼돈의 회오리 한번 치고 이러면은 정말 엄청나게 광역 차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악마 사냥꾼 데려가면은 좀 인던 덜기가 편해지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게 쭉 올려보면은 차단 스킬, 예, 침묵의 인장이 또 광역으로 침묵을 시켜서 이건 물론 모은다거나 뭐 공포에 떨게 한다는 그런 건 아닌데 마법 몬스터들이 몰려 있을 때 거기다가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악마 사냥꾼은 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 CC까지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버프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와우의 또 핵심이 또 시너지니까 5가지 이제 클래스나 직업들이 모였을 때 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버프를 통해서 내는 거죠. 공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파티 5명일지라도 이 한두 개 있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신비한 지능. 원래는 5% 지능이었는데 이제 3%로 바뀌었죠. 조금 좀 깎이긴 했는데 아무튼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조금 본인 법사딜을 포기하면 8%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대에서는 8%를 찍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있네, 체력을 올려주는 게 인내가 있죠. 그래서 체력을 5% 올려주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올려주고. 그 드로이드는 이제 유연성을 3% 올려준다. 원래 옛날에는 뭐 민첩성 올려준다, 뭐 전투력 올려준다, 치명타 올려준다. 드로이드가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이제 야생의 진표는 이걸로 이제 변천이 돼서 유연성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부 전장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게 하늘의 경로 특화 2%죠. 그리고 질풍의 뚝템을 따로 안 깔아도 되게 이제 고술 입장에서 편한 자동 공격 시 20% 확률로 공격 한 번 더하게 추가타. 자동 공격이라는 건 일반 공격이죠. 그래서 특수 공격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동 공격은 20% 확률 한 번 더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근딜 클래스들은 이제 일반 공격하면서 뭔가 발동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발동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버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대에서도 이제 주술사가 필수 요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전투의 배침은 옛날부터 이제 전투력을 많이 올려줬었죠. 5% 올려줬고. 그리고 성기사는 헌신의 오라, 이거는 받는 피해가 3%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보의 오라는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30% 미만으로 체력이 깎이면은 뭐 데미지 올라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건 사라졌고요. 그리고 공대 이제 버프나 파티 버프 중에는 이거를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냥꾼의 징표를. 그 양꾼도 분명히 이건 버프입니다. 80% 이상인 대상에게 입히는 모든 피해를 5% 증가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많은 몹이나 몰려 있을 때 첫발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징표가 들어갔을 때. 근데 뭐 징표는 하나밖에 못 걸기 때문에 뭐 2개 이상 걸려면은 양꾼이 여러 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아미드라실에서도 뭐 그 3개의 몬스터 나오는 그 원시 의회, 이런 의회 쪽에 있을 때, 원시의회는 근거죠. 아무튼 의회 쪽에 3마리가 나왔을 때 징표를 양꾼이 3마리가 있으면, 3명이 있으면은 각각 하나씩 걸어줘가지고 처음 20%, 100%부터 80%그 구간에 데미지를 5%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한 버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양꾼도 버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이제 악마 사냥꾼도 버프가 있거든요. 악마 사냥꾼은 혼돈의 낙인이라고 해갖고 마법 피해가 3% 증가합니다. 그래서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악탱으로 요즘에 이제 최고의 조합이 마법의 시너지를 받는 클래스로 5명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탱커가 이제 악마 사냥꾼이 되고 데미지 딜러가 법사, 암사, 그 흑마법사 이렇게 3명이 마법 딜러로 들어가고 그 힐러로 헤드가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지능 인내 챙기고 흑마로 전부하고 헤드도 전부하면서 헤드가 그 발바닥 유연성 올려주고 야생의 진표로, 그리고 탱커가 악마 사냥꾼이 마법 피해를 또 3%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마법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걸 완성시키는 게 이 악마 사냥꾼의 혼돈의 낙인입니다. 그 수도사도 이제 이런 좋은 게 있는데요. 물리 피해 5%. 그래서 전사가 이제 전투의 위침을 주고 수도사가 이제 들어가고 뭐 드로이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 피해를 잘 주는 시너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도 들어가면은 또 물리 피해 뭐 근접 타격을 적게 입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양꾼을 조합시키고 그 뭐 힐러는 아무나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 피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원사도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 굉장히 사기적인 아주 좋은 스킬을 줬는데 그 15%를 주요 이동 능력, 주요 스킬에 대한 이걸 이제 특성을 강화를 하면은 주요 스킬에 대한 부분도 15%만큼 감소하죠. 그 총독 용군단의 축복 이런 게 있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프가 아니라 적에게 디버프를 줌으로써 사실상 공대 버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파티의 버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적이 마취독을 적에게 줌으로써 적이 이제 시전 속도와 공격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구독을 주게 되면은
공격력이 3%가 아예 감소해버리죠. 그래서 도적이 두 명이 있으면 도적이 한 명이 이걸 바르고 한 명은 이걸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또 특성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해줘서 공대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티 이거 약간 비슷한 게 흑마법사가 있습니다. 흑마법사는 주문의 시전 시간을 30% 지연하는 언어의 저주. 그다음에 무력화 저주를 해서 공격 간격을 20% 증가시킵니다. 원래는 이게 데미지를 한 3%인가 줄이는 그런 저주였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죠, 이걸로. 그 다음에 죽음의 기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기사는 음험한 한기라 그래가지고 자동 공격 속도가 5% 감소시키는데 이게 4번까지 중첩되니까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죠. 중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무력화 조절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한 명은 데려가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공대 생존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여서 공생기라고 하는데 파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공대만큼 효율은 없겠지만 파티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전사가 재집결을 하고요. 여러 재집 올려주세요, 재집 올려주세요 하면 이 재집결의 함성. 그래서 파티원의 생존력을 최대로 10% 갑자기 올려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많은 광역 데미지가 들어올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사가 가지고 있는 대마법지대.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이제 구체를 만들면서 보라색 빛 나는 이제 구체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문 피해를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이제 세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사가 가지고 있는 게 오라 숙련. 오수 올려주세요, 오수 올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거죠. 성기사 이제 신기가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8초 동안 모든 오라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헌신 오라고 아까 3% 방어도 올려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2%를 피해 감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보다 좀 더 좋죠. 이거는 10%인데 이건 12%니까 그래서 거의 피카피카하다. 그래서 5수 올려서 이제 광역 힐을 넣으면서 이제 파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소사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공생기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재활입니다. 40m에서 모든 마법 효과, 독 효과, 질병 효과를 싹 제거를 해주면서 치유를 왕창 올려줍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수도사로 이제 운물을 한번 살짝 키웠었는데 만렙도 가지고 있고요. 재활 한번 딱 누르면은 피가 그냥 쫙 찹니다. 쫙 올라가는 그게 쫙 차게 하는 그런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게 재활. 그래서 공생기를 짤 때 이제 공대장들이 뭐 제집에다가 뭐 재활에다가 뭐 오우숙에다가 나머지 이제 신사가 올려주는 거 뭐 천찬에다가 뭐 구원에다가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희망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방어 능력의 30초만큼 감소시키고 뭐 만화를 회복시켜준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시전 시간이 좀 필요해요. 4초 동안 이제 쭉 써야 돼가지고 파티에서는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탱커가 전탱이었는데 방벽을 켰다든지 뭐 보기가 뭐 무적을 켰다든지 했을 때 그게 30초만큼 감소하니까 또 다음 이제 많은 데미지를 탱커들이 견뎌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이제 딜러들도 생존기를 올렸을 텐데 그게 이제 방어 능력에 속하게 돼서 그게 많이 줄어든다면은 희망의 상징도 이제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이 희망의 상징을 이제 공대에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뭐 파티에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천상의 창가랑 구원이죠. 신사에 가지고 있는 천상의 창가는 천찬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받는 치유효과를 왕창 올려주고 체력도 무지하 막지하게 올려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전을 이제 8초 동안 쭉 하면은 피가 쭉쭉쭉 찹니다. 그러니까 재활이라 그런 것처럼 피가 이제 쭉쭉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끝났을 때 구원을 한번 눌러주면 좋거든요. 이게 이제 소생하고 회기를 이중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생이 이제 또 도트힐이잖아요. 사제의 그래가지고 생명력을 즉시 회복시키고 소생 효과를 주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힐링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방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신의 권능 방벽. 이게 이제 하얗게 바닥에 이제 깔리는 건데, 시네마틱에서 안두인이 이제 한번 깔았었거든요. 이게 그게 방벽이죠. 그래서 아군을 보호합니다. 모든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마법 피해뿐만 아니라 물리 피해도 시전 받았을 때 모든 피해가 감소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공생기를 좀 더 보면 이제 주술사도 만만치 않은 이제 공생기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고인부터 써놨죠.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는 복술이 토템을 전문화해서 이렇게 정고토, 치에토 이름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모든 주술사는 고대인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도는 데미지를 줬을 때는 힐을 줬을 때 이제 피가 다 차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꽤 많이 찹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복술이 이제 정고토. 그 정고토는 깔았을 때 이제 그 한 원을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피를 공대원끼리 파티원끼리 막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죽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죽고 고르게 재분배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치에토까지 가면 완벽하게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쐐기에선 이걸 이제 따로따로 씁니다. 이제 같이 쓰진 않고 이제 여기 한번 살아나고 힐로 살아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비해서 이게 쿨기가 좀 길거든요. 쿨타임이 3분 이상이 돼서 치에토로 이제 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힐을 많이 줍니다. 이게 생명을 왕창 이제 올려줍니다. 이걸 한번 깔면 또 피가 쭉쭉 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활이나 뭐 천찬이나 뭐 그런 것처럼 많이 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드루이드를 내가 여기를 까먹었는데, 드루이드도 아무튼 그런 이제 평온 이런 게 있습니다. 평온. 그런 것도 힐을 쭉쭉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기원사도 이제 기원사는 약간 시간 돌리기처럼 되돌리기라는 마법사의 시돌처럼 되돌리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5초 동안 받는 피해를 이제 되돌려주고요. 또 꿈의 비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아군의 생명력을 즉시 이제 회복시킨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기타 알면 좋은 것들, 유용한 것들, 그 세계에서 알면 좋은 유용한 스킬들입니다. 도적은 이제 은폐의 장막이 있고요. 은폐의 장막은 이제 장막을 펼쳐 30m 이내의 15초 이내로 감싸. 아무튼 이제 클로킹을 이제 걸러주는 거죠.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 명 공대원이 다, 예를 들면 30명이다 인원 제한 없습니다. 다 이제 은폐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클로킹이 되면서 뭐 지나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보스 앞에 바로 앞에 뭐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 들어갈 때 유용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근딜들이. 그리고 사제도 비싼 효과를 주는 게 정신위안이라고, 이거는 이제 클로킹까지는 아닌데 이제 몹에다가 몹이 약간 좁은 구역에 이제 있을 때 살짝 시야만 벗어나면, 이게 이제 위안을 걸었을 때, 줄여서 위안이라고 하는데 위안을 걸었을 때 패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근데 바로 겹치게 건너가 버리면은 그 걸리게 되는, 시야에 걸리게 되는데, 이거 그 시야를 일시적으로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m로 확 줄여주게 돼서 그 부분을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술사는 이제 이거는 시야를 가리는 건 아니고 달리기를 빠르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질토, 줄여서 바람질주 토템 줄여서 바질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 속도를 40% 증가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 드루이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섀도우 표어라고, 그리고 줄여서 쇠포라고 합니다. 이건 60%만큼 빠르게 해주죠. 그리고 법사도 이제 이걸 이름을 법비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도적이 해주는 게 도비터예요. 원래 영어로 이름이 도비터라는 게 은폐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따가지고 대규모 투명화가 원래 명칭인데 법사는 이제 법비터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제가 용군단에서는 거기 법비터를 쓰는 거를 못 봤는데, 막 대회나 이럴 때에서는 이걸 찍고 대규모 투명화를 찍고 도비터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뛸 수가 있겠죠. 도적 없이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정신자극하고 마력주입은 조금 특별해서 좀 빼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루이드가
어, 파티에 있다면은 정신자극, 힐러에게 정신자극을 주고 만화 소모 없이 주문을 시전할 수 있게 한다. 옛날에는 원래 정신자극이 그 정신력을 키워줘가지고 만화를 회복시켜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만화 소모 없이 주문을 시전할 수 있게 하니까 아마 그 만화를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고 바뀌었고, 마력주입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에 대상하게 하는 건데 가속을 20%. 그래서 개인 블러드를 올려주는 것처럼. 물론 블러드는 이제 가속이 3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마력주입, 이 줄여서 마주를 합니다. 마주를 주면은 사제가 예를 들면 법사한테 줄 수 있고, 또 암사가 줄 수도 있고 이제 힐사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파티 안에 이제 사제가 두 명이 있으면은 마주가 이제 두 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성을 찍으면은 뭐 본인한테도 가능하고 다른 한 사람한테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주가 동시에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흑마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편리한 스킬을 많이 제공하는데요. 악마의 관문이라 해서 지금도 제가 여기 좀 그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깔아놨죠. 악마의 관문은 전투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90초당 한 번씩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관문과 관문 사이를 사람이 텔레포팅 하듯이 쭉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로도 끌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이제 뭔가 언덕배기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몹이 로머가 있는데 거기를 피해서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관문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드 할 때도 보스가 이제 이런 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바닥이 갑자기 더럽게 쫙 깔린다던가 그럴 때 이제 이 관문을 통해 가지고 또는 튕겨져 나갈 때 튕겨져 난 순간 이 관문을 타면은 확 피할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 영혼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석을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션을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관문하고 영혼의 샘, 흑마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사도 이제 깨알같이 좋은 게 있는데 이제 몰빵이죠, 줄여서 원기 회복의 음식 창조 물빵을 이제 공짜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힐러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기가 끝났을 때 차원문을 열어줘야겠죠. 마법사가 이제 집에 가도록 차원문 오그리만 이거 오그리만 써놨는데 뭐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차원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그리고 흑마법사는 이제 소환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파티가 시작하거나 소환도를 그 자유자재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안에 들어가서도 소환하시기 가능하고 밖에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손을 대야 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한 명이 막 멀리서 늦게 들어오고 할 때 시간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잔기술로 이제 뭐 예전에 보면은 하늘빛 보관소 이런 데 보면은 낙하를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구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저속 낙하 그리고 사제의 공중 부양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길도 괜찮은 편인데요. 수면격기랑 그 물로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쐐기 안에 건너가기가 좀 느려지잖아요. 거기를 통과할 때는 그 쐐기에서는 날타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탈 것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빨리 통과하고 싶을 때 수면격기랑 얼음길을 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쐐기에서 유용한 직업별 스킬 및 특성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여기 조사를 하면서 저도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이게 스킬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31페이지가 나오는데 생각외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 욕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게 엑셀로 먼저 이 그림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한 바닥입니다. 아주. 이렇게 엑셀로 정리했을 때 이게 거의 100 몇 개가 넘어가는 스킬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사실은 한 방에 다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파티를
다니면서 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하잖아요. 근데 미리 그거를 정보를 파악하고 파티를 잘 준비했으면 그리고 오해나 불상사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욕을 한다던가 잘 모르면서 왜 그거 안 해주냐 이렇게 막 떼쓰는 것보다는 미리 좀 알고 적재적소에 스킬을 가진 사람들 뭐 블러드면 블러드, 뭐 전부면 전부, 해제면 해제 이런 것들을 맞춰서 파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편리하고 좀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내부 전쟁 세기도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파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찾아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파티를 만들어 가지고 모집해서 자기가 파티를 한번 짜서 잘 클리어하는 그런 정도까지 아마 잘 도전을 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